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전편이 아닌 이론편을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사이클 비밀노트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자, 제가 아파트 또 모든 부동산 물건에는 각 물건별로 매도할 최적의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부동산의 하락, 상승의 흐름을 잘 짚어내는 분들이 바로 거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동산만이 아니죠. 실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고래로부터 내려온 현인들, 거부가 된 분들이 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 돈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죠. 물론 저희 같은 일개 범부가 그러한 거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이클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또 활용만 잘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과 또 우리나라에만 더욱 강력하게 존재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매수 타임을 잡으면 어느 정도의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락, 상승에 대한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 우리들 현실 속에서는 그 사이클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자, 한번 수도권 사이클, 아파트 사이클을 토대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매 지수죠. 실거래가 지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일정한 그래프상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완만하게 하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즈음에 고점을 찍었고요. 한번 가짜 반등,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러한 페이크 반등이 한번 일어나고 기다란 침체장을 겪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겪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구간이 또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양 구간 모두 침체기, 회복기, 그리고 급상승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죠. 폭등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상승, 급상승, 급등 한 번, 급등 두 번, 급등 두 번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조정기를 겪었죠. 자, 이 그래프는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사이를 완만하게 하락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침체기, 그리고 상승의 에너지를 모으면서 다져가는 구간을 회복기, 그리고 그 위에 그 상승의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할 때 바로 급등기가 나타난다. 다만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급등이 더욱 가파르게 또 길게 두 번의 급등기가 있었다. 자, 이 그래프는 수도권 어디의 모형일까요? 바로 서울의 모형입니다. 서울은 침체기, 회복기, 그리고 급등기 두 번을 맞았습니다. 자, 기간을 보시면 2008년 이후로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침체기를 가져왔고요. 그 이후로 14년부터 약 17년까지가 회복기였습니다. 그리고 1차 급등기가 17년 말에서 18년 초까지 있었고요. 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기를 겪고 다시 19년 초부터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결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시려면. 자, 한번 볼까요? 역시 고점 이후에 경기도는 조정기가 길었죠. 고점 원절에서도 약 2006년 정도의 고점을 찍고 거의 밋밋하게 약간 상승한, 그래서 2008년 어느 즈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하락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14년 비슷한 무렵부터 2018년 조금 더 서울보다 약간 더 늦게 상승의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의 에너지가 적은 것이죠. 그만큼 즉 실수요자 플러스 가수요자 즉 투자자로 이어진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훨씬 많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적은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역시 경기도는 그래서 침체기, 회복기, 그리고 급등기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요. 자, 이 그래프는 경기도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다음 남은 지역이니까 인천이겠죠. 자, 인천도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패턴은 그립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인천 역시 2008년 어느 즈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4년까지 바닥을 역시 다집니다. 하락 다지기죠. 그리고 그 이후 2014년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에너지가 모여서 급등을 하게 되죠. 즉 침체기, 회복기, 급등기. 그래서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기는 한 번밖에 없었다. 자,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서울, 경기, 인천의 사이클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의 경우 강남구 그리고 중위권에 속하는 A그룹 제가 입지 그룹핑할 때 A그룹의 강남구 그리고 B그룹의 강동구 그리고 D그룹에서 이번에 C그룹으로 편입됐죠. 노원구 3개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는 바닥 다지기 8년부터 13년까지 바닥 다지기가 있었고요. 하락 바닥 다지기죠.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약간의 회복 다지기를 하는 그런 회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급등기를 2번 역시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체기, 회복기, 급등기죠. 자, 강동구도 보실까요? 강동구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2008년 어느 즈음부터 바닥 다지기를 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지금 상황에 여러분 서둘러서 조바심 내실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회복기 역시 상승의 에너지를 모아가기 위해서도 그 에너지의 응축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그러한 대거 부동산 안호 정책으로 약간의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함께 바닥을 다지고 상승의 기운을 마련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가짜 예전에 09년도에 있었던 페이크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일부 계층만 들어가는 단계이지 대부분의 분들이 지난 2018년, 21년, 20년 돌이켜보세요. 모두가 정말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기, 또 급등기 2번을 거친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래프나 어떤 길이의 짧고 길면 있습니다. 강남이 좀 더 길게 갔죠. 1차 급등에서 특히 더 깁니다. 자, 강동구는 그 강남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1차 급등기에 그 영향이 더 적었던 거예요. 자, 노원구를 보겠습니다. 노원구 마찬가지죠. 역시 8년부터 13년까지 바닥 다지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상승의 에너지를 모아가는 회복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급등기가 짧았죠. 돌이켜 보시자고요. 노원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죠. 그죠? 뭐 아마 서울의 CD로 갈수록 점점 그런 현상이 큽니다. 서울, 강남권 오르고 그 다음에 B그룹들 오르고 그 다음 마지막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본금도 적고 또 사이클의 마지막을 한번 노리는 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D그룹, C그룹, D그룹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원구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수요도 탄탄한 곳이고요. 그래서 짧게 뒤늦게 급등하고 역시 또 급등하고 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사이클 마지막 부분에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그런 그래프 역시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가수요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급등 두 번에 똑같은 패턴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A그룹에 속하는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B그룹에 속하는 아주 전형적인 중위권이죠. 경기도의 고양시, 일산, 동구, 그리고 양주시 CD그룹, D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세 개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분당입니다. 자, 분당은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함께 A급이죠. A급 중에서 탑2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닥을 다지는 침체기. 그래도 서울과 뭔가 좀 그래프도 달라요. 그죠? 어쨌든 06년부터 좀 고점이 빨리 왔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06년도에 이미 고점이 왔었고요. 그래서 좀 더 긴 침체권을 가져왔습니다. 13년까지 침체기였고요. 바닥 다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역시 회복기 기간이 약 16년, 17년 즈음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17년 어느 즈음부터 1차 급등을 하고 조정기를 맞았다가 잠깐 조정기를 맞고 다시 2차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 불가TV 입지그룹핑상 A그룹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러한 그래도 두 번의 급등을 역시 맞았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현재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 즉 다주택자나 투자자 수요도 많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산 동구를 보겠습니다. 자, 돌이켜 보시면 일산이 어땠어요? 지난 장에서 이 1차 급등할 때 17년, 18년 때 다 오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주민들은 많이 분노했죠. 한때는 분당 다음으로 잘 나가던 지역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만 안 오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에 더 많은 지역, 또 인천 다 안 올랐죠. 사실은 서울이 수도권이 또 경기 일부가 이렇게 1차 급등을 끝낼 동안 오르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당도 좀 일찍 2007년 즈음에서 전고점을 맞이했었고요. 그 이후로 하락 다지기를 했습니다. 침체기죠. 그리고 상승 바닥 다지기, 즉 회복기를 긴 시간 가졌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년 말, 19년 초까지도 바닥 다지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그래도 코로나 유동성을 타고 2차 급등할 때 같이 그래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양주는 어때요? 양주는 입지상으로는 더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고점을 찍고 2008년 어느 쯤에 고점을 찍고 되게 늦게 다른 곳보다도 더 오래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늦게 당연히 입지가 떨어지니까 투자 수요가 뒤늦게 가겠죠. 그래서 8년 어느 쯤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바닥 다지기, 침체기를 갖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회복기 14년 어느 즈음부터 회복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19년까지 회복기입니다. 거의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에너지를 모으는 그 단계를 부가TV에서는 회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회복기에서 급등기, 그죠? 마지막 2차 급등기 때 역시 양주도 그래도 올랐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연수구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사이클입니다. 먼저 연수구는 인천에서 A급, 유일한 A급이고 그 중에서도 송도동만 A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서구는 B그룹이고요. 동구가 C그룹이죠. 자, 연수구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연수구에는 송도동만 있는 게 아니고 동춘동이나 또 뭐 연수동, 옥년동 그런 곳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자, 침체기 역시 지난 장에서 8년 즈음에 올랐습니다. 고점을 찍었고요. 그 후로 역시 2014년 중후반까지 침체기 겪었고요. 그 이후로 완만하게 약간 상승했다가 회복기를 다집니다. 상승에 바닥 다지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2019년 어느 즈음부터 급등을 했죠. 자, 연수구도 대표적으로 송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급등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동도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너무도 아름답고 세련되게 지어진 도시고요. 마치 가보면은 부산 해운대, 정말 부산 해운대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마린시티 쪽, 또 제동동 쪽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모습과 수도권에서도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송도동이죠. 그래서 하지만 뒤늦게 올랐어요.
전문가 19년까지도 저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송도동 안 오른다, 신기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당시에 공급량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차 급등기 때 역시 올랐었고요. 자, 서구를 보시자고요. 청라동 그리고 검단 신도시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8년 어느 즈음 좀 더 늦게 왔죠. 최고점이 9년 어느 즈음에 고점을 찍고 하락 바닥 다지기 침체기를 겪고 그 이후로 상승의 바닥 다지기를 겪는 회복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급등기의 모습이 회복기가 합쳐졌어요. 회복기가 서울 쪽은 좀 더 완만한데 좀 더 높죠. 기울기가 좀 더 높은 건 그만큼 급등의 에너지는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19년 말부터 코로나 유동성의 2차 급등기 때 급등 딱 한 차례를 맞게 됩니다. 자, 동굴을 보실까요? 동굴을 보시면 역시 인천에서도 좀 더 급지는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가 조금 더 다른 모습입니다. 자, 비슷하면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역시 급등도 어때요? 전고점도 8년 어쯤에 급등 찍었다가 바닥 다지기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11년에 살짝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또 하락을 겪죠. 그죠? 침체기를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를 겪고요. 그러다가 회복 다지기를 합니다. 그래프가 다시 또 완만하죠. 다른 지역보다도 회복기의 그래프도 다시 완만하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0년 뒤늦게 가장 늦게 2차 급등기 때 역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 아파트 사이클 비밀 노트라는 이름으로 오늘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 인천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이클 패턴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은 커플링 되는 도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이 움직이고 경기도가 움직이고 그다음 인천에 움직이는 그 관계를 아셔야 하고요. 그 입지 그래프는 제가 각각 해놓은 것 꼭 보셔서 우리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그러한 패턴들을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잠깐의 반등 기간에 흔히 인천 송도동 반등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서울 같으면 강동구, 송파구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었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그죠? 대표적인 도시로 화성을 꼽고요. 또 인천에서는 송도동을 꼽습니다. 당연히 저도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많이 하락한 단지들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진짜 상승에 오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경고 내지는 조심해야 될 점,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5년, 길면은 10년간 보유하잖아요. 그죠? 정말 선수들 중에서는 단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근데 일반 매매로 단타하시는 분은 저는 잘 못 봤고요. 경매를 통한 단타는 합니다. 싼 것들, 저가 매물들 사서 단타로 500뛰기, 1000뛰기, 그 유명한 뛰기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인 거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부동산은 가져가는 거야 하는 논리를 내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10년 가져갑니다. 저도 한 사이클, 즉 최소한 5년 정도는 가져가라. 부에 대한 어떤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한 갈아타기를 통한 부의 상승을 노린다면 그래도 중간중간 2년, 3년마다 갈아타는 것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그 지역들이 과연 지금 잠깐의 반등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과세 얻는 기간, 그죠? 또 세금을 제하고도 남는 게 있는 구간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죠? 부동산. 그리고 지금 하락장 속에서 또 매도를 내놨을 때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이 늘 상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